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약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과 신장의 음허를 보충해주는, 그리하여 우리 남녀의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산수유입니다. 자, 산수유의 형태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소교목인데요, 높이가 7m까지 자라게 됩니다. 낙엽 화렵성 식물로 이른 봄에 개화를 해서 봄 소식을 알려주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식재나 약재 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개화기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생강나무하고 특별하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산수유의 형태적 특징 중에서 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멀리에서 산수유꽃과 생강나무 꽃을 찍은 겁니다. 어느 쪽이 산수유 같죠? 자,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산수유입니다. 오른쪽은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산수유의 경우에 꽃 자루 하나하나씩이 다 붙어 있죠. 그런데 생강나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꽃자루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줄기에 붙은 꽃을 그대로 확대해서 찍어 본 겁니다. 왼쪽에 산수유, 오른쪽에 생강나무. 이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줄기도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왼쪽에 산수유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줄기가 약간 회색을 띠는, 그러나 오른쪽에 생강나무는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약간 녹색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잎입니다. 왼쪽에 산수유 잎을 한번 보십시오. 약간 타원형의 긴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맥이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잎 끝이 어떻습니까? 뾰족하게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생강나무의 잎은 어떻습니까? 보통 3개 내지 5개 정도까지 이게 갈래가 갈라지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잎이 필 무렵에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나무의 잎을 따서 손으로 한번 비벼 가지고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잎에서 생강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산수유, 오른쪽이 생강나무입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왼쪽의 산수유 나무는 어떻습니까? 줄기의 껍질들이 덕지덕지 일어나면서 곧장 벗겨질 것처럼, 이게 바로 산수유 나무의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생강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주 맨들맨들하지는 않지만 약간 우들투들하긴 하지만 산수유처럼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한다면 어때요? 산수유는 거칠게 일어난다, 생강나무는 그냥 맨들맨들하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또한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지금은 열매를 보고 계시는데요. 산수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너 개씩, 때로는 너댓 개씩이 같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그러나 각각의 열매의 자루는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생강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생강나무는 둥그런 모양, 구형입니다. 산수유의 경우에는 약간 타원형의 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도 구분이 되죠. 또 하나, 생강나무의 경우에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생강나무들은 수나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암그루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나무의 열매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잡은 생강나무 열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산수유의 열매를 씨를 빼내고 과육만 말려놓은 산수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산수유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의 경우 성미가 따뜻하고 신맛과 떫은 맛을 가진 약재인데 독성은 없습니다. 간과 신장의 음허를 보여주는 보간신이라고 그러죠. 자, 산수유의 경우 정액을 더해주는 익정작용이 있죠. 땀을 멈추게 하는 지한작용이 있습니다. 전기를 거두어들이는 수렴과 그 수렴한 전기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고정 등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장의 기가 부족해서 오는 요통이나 발기부전,
또는 귀가 우는 이명, 정액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유정이나 몽정, 어지럼증인 현운, 식은땀을 흘리는 자한과 도안, 월경과다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증상에 이용하는 귀한 식품이자 약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좋은 산수유를 그러면 언제 채취해서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잘 익은 산수유를 늦 가을에 따시면 됩니다. 열매의 붉은 자루를 떼어내고 끓는 물에다가 2분 내지 3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바로 식히면 과육과 씨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잡고 살짝 누르면 종자를 쉽게 제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산수유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서 술을 먼저 뿌려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말려주면 약효가 온몸으로 잘 확산되고 산수유를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팁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산수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산수유 차입니다. 산수유 하루 사용량은 5 내지 15g 정도가 되는데요. 티백에 잘 말린 산수유를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에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뭉근하게 줄여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더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에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나누어서 차처럼 마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수유 꽃차입니다. 꽃봉오리째 따서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소금물에 살짝 헹구어서 그늘에서 건조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 말린 꽃 2송이 내지 3송이 정도에다가 끓는 물을 부어서 차로 우려 마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를 보면 얼음 올리는 박스가 있죠. 그 얼음 올리는 박스에다가 꽃봉오리 하나하나씩을 집어넣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이걸 얼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꽃이 되겠죠. 한여름철 더울 때 빨간 오미자차 마시면서 어때요? 거기에 얼음꽃 하나씩을 집어넣어서 띄워서 마시게 되면은 노란 산수유꽃을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운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산수유의 가공 방법에 따라서 비교를 해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산수유 씨를 빼낸 과육만을 그대로 말려서 만들어 놓은 약재 산수유고요. 오른쪽은요, 술을 흡수시켜서 건조시킨 산수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산수유 먹을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산수유의 과육은 전기를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고정고삽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수유의 씨입니다. 이 산수유의 씨는 전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정액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활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수유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씨를 빼고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산수유는 수렴 고삽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칫 소변을 잘 누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소변이 아주 진하거나 소변을 잘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수유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수유의 경우에는 맛이 시고 떫다 그랬죠. 떫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탄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탄닌 성분은 변비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산수유를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수유와 궁합이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라지, 방풍, 새신, 이러한 약재들은 산수유를 드실 때에는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산수유와 생강나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간과 신장을 도와주는 산수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